안녕하세요. 저 마주군입니다. 오늘은 좀 그림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민화식의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호랑이라고 그려놨어요. 까치와 호랑이. 뭐 옛날 그 구도는 아니고 요거 이, 저 얼굴은 좀 그 민화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그림을 왜 그리려고 하냐면, 이제 요 구도로, 요 똑같은 구도로, 이제 남종화 하나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그리려고 하는 스타일이 북종화예요, 북종화. 그래서 지금 뭐 그림 그려서 꼭 남북종화 그렇게 구분해보자, 뭐 그런 거라기보다, 어차피 이론에서 남북종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실하게 요런 게 남중하고 이런 게 북중하다. 이제 그려가면서 물론 설명하지만, 이게 민화는 사실 이 발톱도 안 그래요. 이게 거의 다 민화 보면은 호랑이 발톱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저 뭐야 매발톱처럼 안 그립니다. 이빨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실기 이거 좀 채색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조금 색깔을 좀 맞춰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미나 이제 호랑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호랑이를 많이 붉게 그리지 않습니다. 조금 노랗게 그려요. 노랗게. 붉으면 굉장히 사나워 보이고 이제 강해 보이죠.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뭐 그때 뭐 그린 사람들이 그 신경을 후자들이 그 전부 다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 얘기를 똑바로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왜 미나 그 몸체를 조금 노랗게 그리느냐, 덜 사나우게 보이게. 그리고 이게 민화가 좀 해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들러서 비판하고 뭐 이렇게, 그 비판도가 이제 해학 그러면 강한 거라기보다 조금 빈정거리는 좀 시기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우습게, 예, 예, 비판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지금 눈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눈알이 길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이 눈 검자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뭐가 왜 고양이. 그래서 이 민화들 보면은 그 호랭이 얼굴이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같게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뻐드렁니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 그 서민들이 그린 거예요. 그렇게 이거 그리는데 이 호랭이가 그 무섭고 위험하고 사람을 해치는 거는 이 발톱하고 이빨이에요.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힘으로 뭐 사람을 뭐 해칠 만한 그런 저거는 사람도 그런 힘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호랭이가 뭐 산신령 당신한테 나는 물려죽진 않겠다. 신령이면 신령이지.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앞에다 그리지 않고, 그렇다고 안 그릴 수도 없고, 호랭이가 이빨이 이렇게 앞니가 큰 게 있으니까 두 개. 그래서 물어도 괜찮게 이렇게 찔리지 않게 여기다가 어금니 쪽에다가 뻐드렁이로 이렇게 보통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원래 이빨도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아주 잘잘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 그린 사람들이 그릴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여기 발톱은 지금, 이 발톱은 제 방식대로 그냥 요즘 현대 호랑이, 이제 한국화로 그리는 식으로 그냥 그렸어요, 이거는. 발톱도 그리고 있는데, 미나를 가만히 보면 발톱이 이렇게 맨발처럼 또렷하게 안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여기 톡톡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렸어요, 그것도.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화가가, 좀 위대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저는 어떤 미나 그보다는 그, 조금 무겁게 지금 책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호랑이 그릴 때처럼, 불구스름하죠? 대자색. 지금 먼저 색을 칠해놓고, 이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먹으로 전부 윤곽선을 그려놓고, 지난번에 그 이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건 북종하잖아요. 그럼 북종하는 윤곽선이 강직하고 또렷하다. 그래서 그걸 또렷하게 그린 거예요. 그 윤곽선을 또렷하다. 그리고 안에 착색도, 예, 아주 그 원색적인 게 많고, 그리고 진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칠해도 된다. 예. 무민화에서는 이게 여러 번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꼬리를 한번 칠해보면, 그냥 이렇게 칠해나가는 건 무민화 형식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두세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손이 가는 거는 북종화 그리는 창법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북종화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라고, 그전에 이 민화 그리는 거 보통 평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린 거 아니에요. 왜 보통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 그린 게 후자들이 이거는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 그거죠. 여기는 이제 이거 하얗게 그릴 때니까 어떤 미나 보면은 기가 이 짝짝이도 많고 귀를 두 개 그린 경우도 있고요. 풀인지 몰라도 그렇게 두 개 그린 미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게 입 악어거든요. 입이 여기서 여기까지 째졌어요. 그러니까 입이 큰 건 그냥 크다 했어요. 하마처럼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이빨이 엉뚱한 데가 있다. 이제 그런 거지. 어쨌든 이 민화를 그려는 민화대로 똑같은 호랑이는 조금 쫌스럽고 사람을 해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학적이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먼저 먹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채색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민화가 그렇게 그린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저는 민화 그려보지 않았어요. 네. 꼭 그렇게 그린다가 아니고 북종화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저도 뭐 미나 그린 거 보고 그리는 거니까. 음. 이 머리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그런 문양도 보면은, 그게 조금 무슨 표범 같은가? 이런 거. 조금 호랑이보다 격이 낮은 그런 게 표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도 했어요. 이렇게. 눈썹은 하얗고, 이제 하얗게 호분을 칠해야 되니까, 여기다 하얀 호분을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냥 화선지 자체로 놔두고, 여기서 재차,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외곽선이 뚜렷한 거, 이게 북정화 스타일이다. 그리고 안에 착색이 조금 진하고, 남북정화를 지금 와서 뭐 반드시 그 구분을 해서 그 형식대로 그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별로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민화 같은데 낙관을 옛날에는 못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하여튼 안 찍어요. 이제 안 찍혔는데, 지금 뭐 이런 그림 모방하고서도 뭐 낙관 찍고 뭐 한국 가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관 맞아요. 이것도 한국가죠. 민화도. 한국과 남인지 문인화라고 하면은 그건 안 맞지. 지금 문인하다. 민화가 문인화라는 건 이제 안 맞죠. 북종화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해놨어요. 이제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채색을 해놨죠. 해놓고
자, 이 호랭이, 이 민화는 이제 이 정도로, 예, 채색하고요. 이 호랭이 몸체는. 그리고서, 요거 이빨을 좀 또렷하게 그려야 되겠네. 이게 다음에 솔잎 색깔 칠해봐야죠. 솔잎.
솔잎은 파란색인가? 막 이렇게 칠하지 않고 솔잎 사이사이로 이렇게 먼저 먹으로 그린 거 먹을 채색으로 덮어 씌워 버리면 먹색이 다 죽어요. 그래서 먹색이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색을 좀 피해 가면서 채색을 하게 되면 좀 그림이 투명하지. 먹색도 어떻게 잘못하면 막 탁하고 또 어떻게 잘 칠하면 또 투명하고 맑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 먹색이 맑게 보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 먹색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나름대로의 색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먹으로 그린 이 까만 문양 이걸 남겨놓고 이 대자색을 칠했습니다. 막 덮어 씌워버리면 불투명으로 씌워버리면 먹이 다 죽어요. 그러면 좀 그림이 칙칙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일이 먹선을 남겨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다는 건 또 어려워요. 조금 대충만 그렇게 해도 훨씬 낫죠. 이렇게. 그런 생각만 해도 나요. 지금 이 구도 그냥 남중화 우리 한국화식으로 그냥 그릴 생각으로 그거는 이렇게 윤곽선 그려놓지 않았어요. 윤곽선을 어떤 차곡차곡 그리면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 솔잎파리 색깔도 칠했어요. 칠하고 까치 부리 색을 칠해야 되겠네. 까맣게 해야지 뭐지. 칠하고
이 북중화식 그림 민화 까치와 호랭이는 그냥 이 정도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이렇게 민화는 그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중화가 이런 스타일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해를 이제 윤곽선이 다시 한번 말하면 윤곽선이 뚜렷하고 뚜렷하고 안에 착색이 원색이거나 진하고 그리고 A형 이런 그 모양 생긴 거 이런 기술적인 그런 면에 치중을 하고 정신적인 문제는 그렇게 이 민화에서는 그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기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통 서민들이 그 조금 해학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호랭이 어금니 여기 큰 이빨을 그렸거든요. 여기 어금니 여기 사람으로 말하면 사랑니 날 법한 곳에. 그러니까 이 호랭이는 인상도 고양이 같고 그러니까 이 호랭이한테는 물려죽진 않죠. 그러니까 나를 물려죽지는 않겠다. 산신령은 산신령이라고 할 수 있어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요 민화 호랭이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요 머리만 틀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보통 요즘 뭐 호랭이 그리듯이 그냥 그리고 이것도 저도 그려놓고 보니까 별로 또 민화 같지도 않네. 이 얼굴 같은데 이제 애써서 민화처럼 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이게 이제 비슷할 수 있고 원체는 똑같아. 지금 그리는 거. 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그림 호랭이 이제 민화하고 이렇게 두 점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으로 무슨 말씀인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남종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먼저 그린 그 민화는 북종화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남종화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없거나 윤곽선이 별로 뚜렷하지 않으니까 거의 없는 거가 여기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죠. 등에. 그렇고 안에 착색이 수묵하거나 수묵 담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변수예요. 뭐냐면 이게 시대가 많이 지금 오래됐잖아요. 남중화, 남북중화, 동기창의 얘기한 지가. 그렇고 보면은 천년 동안 사람이 왜 안 변했겠어요? 그림은 왜 안 변하고?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 자신을 제가 생각할 때 이 전통을 고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왠지 거기에 닿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 대자색 요거 볼겋게 칠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백호 하얀 호랭이로 놔둬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먼저 한번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그렸어요. 그 색깔 안 칠한 백호 2마리.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잎도 그냥 먹으로 하고 담채 쓱 이렇게 위에 칠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변명이 아니라 그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리 그 남종화 정신예술이라고 품격 따지지만 품격도 품격이지만 지금 시대 감각도 또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칠하게 돼요. 저는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산수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마종은이가 채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대 감각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걸 배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호랭이 남북종화를 지금 몇 번 제가 누차했지만 구분을 남북종화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시대에 와서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더 남북중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그림 성격은 어땠었느냐 그건 또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 전혀 그 미술사가 역사가 없는 그런 막연한 그 어떤 그 역사가 없다는 건 희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길이 있어야 앞으로 걸어갈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 정도 수목과 수목 담체가 아니라 손 치더라도 남정화 쪽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함께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